자, 이재명 대표 1기 2부 지도부를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1기 지도부의 정청래 의원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 비서관도 의원님과 연락이 안 되는 건다고 하는 걸로 봐서 지금 그 당선 사례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당선된 거 아닌데. 그러니까요. 호남에 가 계신 예? 거 아닌가요? 호남에. 호남에 네, 본인이 당선된 거 아닌데 본인이 당선 사례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못 올라온 게 아닌가 뻗어가지고. 예. 하여간 전화 연결이 되는 대로 저희가 전화라도 연결하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1기에서는 우리 장경태 의원 혼자 나오셨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2기에서는 전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병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한 분 수석은 지금 총리한다고 빠지고 네. 그러니까요. 한 분은 당선 사례한다고 빠지고 네. 뻗어가지고 네. 관저하셨다면서요? 네, 네. 관저에 가서 행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다 모여가지고. 네. 그죠? 특히 저는 거기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살았고 관제 근처에. 이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했잖아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나? 갔더니 어때요? 근데 사실은 가면서 좀 동선이 제한되다 보니까 다는 못 봤고요. 제한된 다 안 보여줍니까? 우리 대통령인데도 다 안 보여줘요 그거? 저기 뭐 또 경호 구역이고 하니까 조금 제한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정원하고 보면서 깜짝 놀란 것도 아니 저것만 있었죠. 보신 거예요 결국? 그렇죠. 일단 이제 저희 뭐 이 여당 지도부를 이렇게 빠르게 초청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긴 한데 어찌됐건 아직 다 완벽히 이제 공사가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동선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요. 저도 이 관저 증축 공사 관련돼서 이 도대체 5채가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뭐 이렇게 관계자에게 물어보긴 했는데 잘 모른다고는 하더라고요. 아직은 네, 그런 아직은. 뉴스가 안 되니까. 네. 김병주 의원님 SNS에 사진 올렸던데 네. 핀트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너무 소심하게 찍으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너무 그때 여러 가지 잘 나온 사진이 있는데 왜 저기 나왔지? 김명주 의원님 맞나요? 네. 너무 날씬한데요. 네. 김명준이 아니시죠? 아니 제가 아니고 다른 분 있는 거 찍은 건데요. 그렇구나. 저희가 아마 그 정원 안에 있는 정자인데 제가 저 정자가 또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광주 행사 이후에 옮겨놨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우리 전통 정자가 아니고 일본식 정자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작아요. 저거 그래서 네, 저는 적고, 뭐라고 네, 그 사진도 띄워보세요. 그 수영장하고 네. 정자가 같이 개수영장. 나온 거. 네. 저거 아무래도 개가 사용한 시설들 같은데 저는. 그렇죠. 개가 쓴 걸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 깊이가 2단으로 돼 있는데 저 멀리 보이는 쪽은 한 30cm 정도 깊이고 이쪽은 한 50에서 1m 정도 무릎 조금 하고 저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수영장은 일단 아니고요. 왜냐하면 깊이가 너무 낮아. 주변에 경호원들이 다 있는 지역이고 네. 그리고 또 그 크기도 사람이 쓰기엔 너무 작아요. 욕조 개념처럼 적잖아요. 목욕탕 수준 아니에요 네. 저게. 그리고 뭐 전에 대통령실에서 조경용으로 했다는데 조경용으로는 저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제일 그 개 수영장 같다라고 하니까 다들 동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는 저렇게 가다 바로 물과 수면이 일치되더라고요. 사람이 앉아서 발을 담그는 형태면은 저기에 앉는 걸 놓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거의 개 수영장 형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개 수영장 집에 있는 형태들을 몇 군데 본 적이 있어요. 조그마하게 저런 식으로. 그래서 딱 개 수영장 보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개 수영장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분 저는 생각 어떠십니까? 개 수영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일단은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지. 네, 그러니까. 이 깊이 자체가 네. 사람의 무릎 정도 오는 정도 깊이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조경용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개 수영장이라니까 딱 그 용도가 정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 사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시절 저기가 외교부 장관 공간이었잖아요. 저기를 그때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장관들 모여서 만찬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실제로 저기는 그냥 잔디밭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좀 듬성듬성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잔디밭을 깨끗하게 정비한 느낌이 들었고 실내의 경우에는 그때 강경화 장관이 사용할 때는 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시설이 전반적으로 낡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외교부 장관 방문했을 예산이 얼마 때는 없었겠죠. 이번에는 완전히 현대식으로 음. 굉장히 그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했다. 그래서 좀 안에 내부가 하얀 한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실상 이제 전체 인테리어는 굉장히 돈을 들였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집기나 이런 게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치킨은 왜 없었어요? 다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벽에 붙어 있는 그림 액자 하나 정도만 있었고 뭐 장식품이나 테이블이나- 인테리어 용품은 뭐 거의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게 30cm면 사람이 수영할 수 없잖아요. 네. 목욕할 수도 못하죠. 없고 아기가 네.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아이들도 없고 네. 아이들 약간 수영장도 흉물이죠, 아니고. 흉물. 저 지금 저 아주 아름다운 정원의 가운데 저 이 타일 파란색 타일 까르는 수영장을 놔둔 것 자체가 언밸런스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봤을 때 1단계 저기 깊이가 한 발목 좀 위로 올라오고 발목? 예 깊이 들어가면은 가장 깊은 곳이 이게 점점 들어가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 무릎 좀 위까지인데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까지는 아니고요. 아마 무릎이라면 누가 봐도 뭐 예, 누가 수영을 해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개수영장이 아닌가 싶었고 저는 개 수영장이 아니라 개 목욕 시설 같은. 네, 물놀이터. 근데 이제 목욕시설. 저희가 그럼 개수영장이면 개털이 빠져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털을 찾아봤는데 없길래 청소해. 야 물을 청소했죠. 진짜 많이 갈았나 보다 이런 얘기도. 이게 그 물 사용량 엄청난 게 저기다가 개 풀어놓고 개 씻기고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까지 한 거 아닐까? 그래, 뭐 그럼 물 매일매일 갈아야 되죠. 그렇게 그렇게 됐으면 됐고. 그 정도 썼겠죠. 그리고 정자 있지 않습니까? 저 법적인 문제, 건축법상의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 노들기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아 저기다 개 소파 나는 갖다 놓고 개가 쓰라고 한 거 아닐까? 라는 데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저희까지 가진 않아서. 정자는 뭐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 높이가 좀 있어서 저거는 아주 저희 의원들끼리도 저기 토의를 많이 했어요. 이게 뭔지. 이상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놀기에는 작은 예. 정 너무 작고 예, 저기다가. 그때 네. 뭐 비엔날레 행사인가요? 강주 예, 광주 무슨- 비엔날레. 예. 예, 그때 작품을 가져다 놨다고 하는데 대다수 의견이 이것은 한국 전통 양식이 아니고 일본식이다. 보면은 처마라든가 저런 데가 첨탑이 흰색으로 좀- 안 하고 위에 천탑 저 자체가 원래 지붕은 없던 네. 건데 네, 원래 네. 예쁜 작품에는 지붕을 네.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근데 지붕이 네. 특히 일본식 그 꼭대기 지붕이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음. 그런다고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기도실 아니면 개가 네. 썼다. 네. 그다음 개 수영장도 이거 개 수영장 같다니까 다 동의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네, 네. 근데 개 수영장에 혹은 그 저런 시설에 돈을 몇 천씩 혹은 뭐 억대씩 쓴 것 같은데 저 수영장 같은 몇 경우는 청은 가장자리가 다 대리석이에요. 저희. 네. 아 대리석 뭐 화강암 같은. 저거는 공무하고 상관없으니까 네. 그런 거 추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개를 위해서 저런 시설 그러니까요. 저런 거는 진짜 업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가 영원히 쓸 것도 아닌데 네네. 개를 만약에 위해서 저런 수영장 시설을 지었다면 다음 대통령이 개가 없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저 공사를 어느 업체가 했는지 어느 비용을 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죠. 또 추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국고 손실 개인적인 사적인 목적으로 썼고 공용의 그런 목적이 없다면 국고 손실, 국고 횡령 혐의가 성립될 수 그쵸.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저 정자의 경우에도 저 정자를 설치했던 그 건설사에게 사실상 그 이후에 그 법무부에서 하는 공사에 한 250억대의 공사를 수주하는 특혜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 정자의 경우에도 사실상 구입 비용이라든지 그걸 직접 지불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횡령으로 의율하고 추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그리고 건축법 위반 의혹도 있잖아요. 50cm 이상을 땅을 파서 콘크리트로 이런 걸 할 때는 좀 허락을 받도록 돼 있는데 아마 허가를 안 받았을 거예요. 저거는 하려면 저 수영장 개 수영장 만들려면 그거 한참 파서 뭐 수도 시설을 넣고 완전히 해야 되는데
저도 비용도 엄청나게 들었었고요. 네, 정작 비용도 불법 건축물로 네, 지금 여기 간주되고 비용도 있습니다. 많고. 네. 알아서 해주십시오. 네. 감사원에서 저 지난번 감사했을 때는 좋은 내용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에 대한 뭐 불법성 여부라든지 정자가 사실상 등기를 하지 않았는 미등기 건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영장도요. 사실상 예, 수영장도 불법 건축물. 개수영장에 가능성이 맞다면 개수영장일 것 같은데 저는 네, 네. 개수영장에 맞다면 개가 없는 대통령으로 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보편 시설이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흉물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 네. 좋은 잔디밭에 정원에 생뚱맞잖아요. 네, 안 어울려요. 예. 이게 어울리냐 아니오는 미관상의 문제고 그건 여러분이 말할 바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향에는 저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대리석이. 근데 그렇지. 저거는 그 보편 시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개를 키운다고 개를 위해서 저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자기 돈으로 썼어야지. 그럼요. 그리고 떠날 때는 원상복구하고 가야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자기 돈으로. 자기 맞습니다. 돈으로. 캣타워 설치도 국고로 사실상 했고 그걸 뭐 돈 다 받아야 돼요. 저는. 예, 그런 그렇다고 부분도 생각합니다. 국고 손실, 국고 횡령 의혹이 있는 거죠. 네, 감사원에서 관저 이전 중축과 관련된 감사도 서면으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직접 제가 실물로 확인했냐고 물어보니까 서면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이재명 감사 대통령도 필요합니다. 저기 계속 있을 거 아니니까 네. 있는 네. 동안 쭉 털어가지고 다 정비해 봅시다. 네. 네. 메뉴는 뭐였습니까? 뭐 된장국 나왔습니다. 된장국 9국, 9국 아홉 그리고 갈비 몇 점? 예, 갈비 그리고 몇 점? 옥동 구이 제가 보기에 그냥 구이가 아니고요. 네. 그냥 한 요만큼 10분의 1 토막. 예. 한 사람당 호박죽 그 정도 한 나왔어요. 사람당 네, 한 사람당 10분의 1 토막. 많이. 예. 그래서 이게 옥돈 맞아? 옥돈 맞아. 생각을 하면서 너무 적다. 그냥 네, 한 마리로 한 10명쯤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간편식이었습니다. 거의 간편식. 그 무슨 얘기 오갔나요? 우리가 알아둘 만한 내용 있나요? 일단은 뭐 환담이었을 거고 그죠? 네.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 전쟁 같은 12.3 내란을 치르고 돼서 감회가 새로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은 국민의 삶이 가시적으로 나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자. 뭐 그런 메시지였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정청래 네. 있어야 잘난 척할 텐데. 네. 틀림없이 거기 가서 잘난 척했을 텐데. 예. 아니 근데 또 이 좀 참 의미 있는 재미있는 한 장면이 뭐냐면 저희가 그 정원에서 이제 관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각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투샷이 이렇게 저희 사진을 다 찍어주셨어요. 단체 사진도 찍었지만 그런데 돌아가면서 예. 예. 근데 다들 그래도 김민석 총리 내정자나 정청래 전 최고도 이게 참 오래된 베테랑 정치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색하게 찍으신 거예요. 어색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색하다. 네, 정말 어색하게 찍고 왜 저렇게 어색하게 찍었어? 다들. 정청래 정청래의 특히 의원이, 어색하게 찍었는데. 예, 제일 먼저 제일 처음 찍었거든요. 찍어가지고. 근데 네. 너무 긴장하시더라고요. 없으니까 이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도 막 되겠네요. 웃기고 해서 그나마 좀 웃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두 분이 어. 따로 만나서 식사하거나 따로 회의한 적도 많은 걸로 아는데 왜 네, 그렇죠. 네. 저렇게 대통령으로서 이재명은 처음 만났으니까 좀, 그렇죠. 좀 차이가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렇게 그날 너무 다소곳한 자세인데 정청래. 원래 저것도 두 번째 한 번 더 찍으셨어요. 정청래 찍었도 원래는 처음 찍은 게 너무 어색해서 팔도 어색하고 막 고개도 어색하고 이래가지고 그날 그 이제 투샷이 그 다 투샷이었고 쓰리샷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원내대표 후보 두 분을 이제 왼쪽 오른쪽. 예, 그래서 아하.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공정하게 보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서영교, 김병희 두 분을 예, 두 왼팔 분 다 오른팔 그 지도부 소속이니까 네.
지금 이제 한창 그러고 선거 보니까 운동을 보고 일기이네요, 또.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렇죠.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을 위해서 처음에 서영교 의원이 먼저 찍었는데 너무 다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세 사람 같이 찍은 사진도 찾아봐 주세요. 의전 비서관이 바로 그 센스 있게 의자 놓고 셋이 찍는 게 좋겠다고 똑같이 그렇게 그냥 했었죠. 별 얘기 아닌 걸로 계속 웃다가 오셨구나. 네. 한마디로 말해서. 서영교 의원한테 이번에 반드시 원내대표 당선되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발언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김병기 의원은 이번에 원내대표 꼭 당선되길 바란다. 똑같은 말을. 그런데 그게 반드시가 빠졌어요. 반드시가? 그래가지고 다시 해서 사람들이 지적하니까 김병기 의원도 반드시 당선되길 바란다. 그 정도로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두 분 사이의 긴장감 이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네, 저 사진이네요. 저 사진. 예. 그랬더니 저렇게 찍을 때 또 찍고면서 저희들끼리 좌측이 우설이야, 우측이 우설이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정한 사진이다. 근데 약간 공정하지 않아요. 보니까 서영교 의원님이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몇 주 동안은 아무 얘기도 아닌데 막 웃고 즐기는 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길 가다가 돌멩이가 봐도 예쁘고 막. 좀 그런 약간 좀 특이한 거는 그런 내용은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대선 결과가 동쪽이 빨갛고 왼쪽이 파랬잖아요. 그래서 영남이나 강원 우리 이제 좀 약간은 어려운 지역에 그 표심이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좀 이재명 대통령께 그렇게 좋게 안 나왔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더 배려를 하고 앞으로 좀 통합된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한강 벨트나 이 강남 쪽 네. 이쪽이 이제 표가 이번에 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배려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득표 가지고 총선에도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국민의힘 의석수가 70몇 석으로 줄어듭니다. 욕심 그만 부리세요. 그렇죠. 아니 서울은 서울은 어찌되었건 뭐 여러 이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민주당 후보가 얻은 표 중에 최다 득표했습니다. 311만 아니 전국으로도 네. 최다 득표 1,700만이 넘은 최초의 네. 대통령이니까. 예. 그러니까 앞에 오자가 안 알렸다고 이제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표차면 그 국민의힘에서 보자면 굉장히 절망적인 숫자거든요. 그렇죠. 선거를 못 이겨요 이렇게 되면 전국 선거를. 그렇죠. 8% 차이면 의석수가 80석밖에 안 된다니까요. 70몇 석. 네. 사실상 양자 구도에서 이렇게 큰 격차로 진 건 최초죠, 사실. 근데 실제로 앞으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굉장히 일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점점 지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뭐 이런 인기나 지지율이 높아지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할 그런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국힘이 앞으로 재개하기는 쉽지 않겠다.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TK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TK의 40대 이재명 지지율이 60% 넘습니다. 네. 네. TK도. 네. 근데 40, 50대가 사실은 지금은 주축이잖아요. 예. TK도 쉽지 않습니다. TK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TK를 수호하는 것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딱 좋은. 그러니까 욕심 그만 부리시고요. 네. 득표에 관해서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양쪽 모두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통합의 네. 어떤 진정한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고 있죠.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외에 또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얘기 없으십니까? 안 그러면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빨리. 뭐 요새 인사를 인사. 보면은 사실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나 방향성을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통합의 어떤 그러니까요. 인사의 메시지가 당내 인사부터 그렇잖아요. 네네 예. 확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 이런 거와 관계없이 윤석열 땐 그런 게 주로 작용했는데 능력 위주로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일할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일의 성과를 내서 가시적인 걸 하겠다라는 거가 보여요. 그래서 확실히 실용, 능력, 통합 이런 거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지금 발표된 분들 중에도 보면 네, 이거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 아닌데 네. 라고 하는 분들도 거기 포함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예, 네. 이름 말 안 할게요. 아니 어제 이분도 기용하는구나. 그렇죠. 어제 사실 정무수석 같은 경우 우상호 전 의원을 했는데 이분은 사실 그 야당 그 국민의힘 이런 데도 잘 이렇게 소통이 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주 중진급인데 우상호를 은퇴를 너무 빨리 하죠. 한 것은 은퇴하고 했는데 다시 기용을 했잖아요. 은퇴설을 너무 빨리 하죠. 네, 그렇게 그리고 은퇴는 아니고 정확히는 불출마 선언을 국회의원 했죠. 불출마 선언이었어요. 그게 은퇴지 뭐. 그냥 다른 선거를 나가실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야를 잘 아울러서 이렇게 국회와 소통을 잘 하겠다. 그것은 결국은 소통과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전 의미로 봐있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네. 친명이라고 불리던 인사로 다 채우는 게 아니라 네.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좀 거리가 있었던 정치인들도 그렇죠. 네. 기용을 할 것 같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들어가 차기 네, 예? 또는 뭐 지방선거를 통해서 차기로 성장해 갈 분들한테 발판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구나. 예, 그렇죠. 그것도 읽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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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 네, 그 특수부 출신이라고 네. 얘기 많았는데 네, 그 대목은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분의 경우에 이제 그날 대통령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권 일각에서 좀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그 인사가 실질적으로 검찰과 소통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과거의 민정수석 인사들이 좀 약간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이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찰과 소통하면서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소통을 하는데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인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고 그건 이미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 그렇게 감안을 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똑같은 것 같아요. 실용과 능력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실용적으로 발탁했다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선물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몇 분이 물었어요. 그래서 선물이요? 시계. 시계라도? 이재명 씨의 이재명 시계 없냐 그랬더니 뭐 그런 거 뭐 필요해. 그러니까 예산을 함부로 전혀 쓰지 않으려는 그런 그래도 시계는 의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그래서 대통령이 다 만드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그때 하셨던 의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시계는 그러니까 하셔야죠. 본인이 좋냐 싫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 나라 돈을 아끼겠다 이런 의식이 너무 철저하신 것 사실 같아요. 문재인 민정수석 시계 받기 힘들었는데 네, 네, 그거 진짜 희귀템이거든요. 네, 네. 이재명 씨가 진짜 희귀템 되겠구나. 그 민정수석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 지지자분들한테 저희 지도부에서도 많이 전에 논의됐던 것이 검찰 개혁은 사실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법으로 예를 들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뭐 기소청을 하든 공소청을 하든 이런 거는 법으로 하는 거고 사실 민정수석의 역할은 실제 그렇게 법으로 하고 할 때 검찰이 반발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하고 잘 소통하면서 아우러서 이렇게 가는 그런 역할일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민정수석과 검찰 개혁 요거는 조금은 사실은 거리가 조금 있는 거고요. 국회에서 이제 다음 원내대표부하고 당대표 또 우리 현재 지도부가 그것은 의지를 갖고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것도 저도 민정수석 인사 발표됐을 때 대통령께서 어떤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실제 검찰 개혁은 민정수석이 하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무행정의 인사와 예산권을 가지고 또 물론 저희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겠지만 또 이기 원내대표가
또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법무장관 인사를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